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장주희 아나운서님께서는요, 성경 읽다가 인생이 가장 참 드라마틱하다 하는 인물 누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고 정말 인생의 역정을 다 겪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셉을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라, 전형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요셉은 잘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네. 요셉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 이름을 불리워지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의 생애의 고비고비를 그림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네. 그림이 아니라 뮤지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의 제작자인 박영석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배우 김선경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참 멋쟁이들입니다. 그러죠. 반짝반짝 빛나네요. 두 분이 푹 빠져있는 그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어떤 작품인지 우리 박 대표님께서 먼저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해주시죠. 네,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작품은요, 궁극적으로는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그 궁극적으로 사역을 이루게 하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뮤지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아마 오페라 유령, 캐츠,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팀 라이스, 에비타 역시 캐츠 오페라 유령 작사가죠. 이 두 콤비가 이제 뮤지컬에서는 가장 거장으로 갑니다. 이 두 콤비가 만나가지고 19살 때 만든 엄청난 뮤지컬이죠. 사실 이 뮤지컬의 모든 뮤지컬이 표본입니다. 이 작품이. 네. 그 뒤에 나왔던 팬텀이나 캐츠나 에비타나 슈퍼스타 모든 작품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뮤지컬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러면 런던에서 지금 공연 중이죠? 네, 현재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품이 정식으로 초연으로 올려진 게 1973년입니다. 그럼 지금 40년 된 겁니다. 네. 40년 동안 계속.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뮤지컬이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알지 못하니까 오늘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나요? 요셉과 그 다음에 나레이터, 그 다음에 파라오, 야곱, 그리고 12형제들, 그 12형제들의 부인들, 그리고 아이들, 어린 합창단이죠. 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인데요. 사실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중에서는 출연진이 가장 많습니다. 한 60명 이상이 되고요. 지금 요셉 역으로는 송창희 씨, 그 다음에 조성모 씨, 그 다음에 정동환 씨, 그 다음에 임시완 씨, 이렇게 네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요셉 역을 맡게 됩니다. 네. 네. 출연진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많은 출연진을 대표해서 오늘 오셨어요. 김성경 씨는 어떤 역할 하세요? 전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나레이터 해설자 역할인데요. 저하고 그 뮤지컬의 최정원 씨라고요. 최정원 씨하고 그다음에 가수 리사 씨. 세 분이서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그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나레이터 역할은
그 요셉이 살아가는 그 일생일대기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 있었다라는 이렇게 그 설명해주고 구연동화처럼 얘기해주는 중간중간에 막과 막을 진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해설자만은 아니군요. 아니죠.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요셉이 조금 실수할 것 같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몰래 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잘 되면, 지금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객이라고 생각해서. 관객의 입장에서 같이 봐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요셉이 막 가족한테 팔려가면 같이 슬퍼하고, 요셉이 잘 되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잘 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그것을 더 부각시켜주고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윤활유 같은, 그러네요. 감초 같은. 네. 네, 훌륭한. 그냥. 그 요셉이 4명이나 돼요. 네. 아마 그 성격이나 색깔이나 뭐 목소리나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캐스팅이 될 것 같은데, 4명씩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를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요셉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저희 신앙인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공부할 때부터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요셉은 어떤 성격일까. 근데 그게 영화로도 나와보고 뭐 이집트 왕자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리고 동화책도 나오고 또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 캐릭터를 사실 저만은 상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 아마 12형제 중에서 막내면 굉장히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지금 출연 중에서는 임시완 씨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막내 같고 여리여리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보티발의 그 부인에게 유혹을 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뭐 3년살을 하게 되는데 성경상에서는 이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한테 버림받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그 심정을 내면적으로 정말 그 표현을 하고 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배우가 저는 필요했습니다. 사실 또. 그때는 아마 조성모 씨, 그리고 송창희 씨. 이제 조성모 씨 같은 경우는 신앙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이 역을 저희가 제안했을 때 네. 요셉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요셉님을 요셉님을. 예. 그래서 예. 지금도 조성모 씨는 이 연습을 할 때 이 씬에서는 스스로 눈물을 흘려요. 네, 거기 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나중에 이집트의 어떤 재상이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거긴 또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모든 그 이집트의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카리스마를 발산할 수 있는 그 배우가 아마 저는 정동화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뭐 방송국에서 굉장히 그 가창력을 이제 뽐내면서 아주 그 핫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동화 씨가 가장 카리스마 있는 그 요셉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명 좀 다양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 재미있어요. 네. 나레이트도 3명인데 3명 다 틀려요. 분위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연장자이다 보니까 좀 큰 누나 같고 이모 같고 심지어는 엄마 같고 그래 엄마 같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정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많은 뮤지컬을 했고 뭐 시카고라든가 바로 끝내기 시카고라든가 맘마미아라든가 이런 쪽이니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열정적으로 요셉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리사 씨 같은 경우는 참 우리 나레이터 중에서는 제일 어리지만 네. 가장 순수해요. 그래서 가장 순수함으로 그 요셉을 받쳐주는. 그래서 참 이 3명이 다 색깔이 틀려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뮤지컬이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를 안 쓰고 왜 가수들을 썼는지. 또 심오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심오한 네. 뜻이요. 이 뮤지컬은요, 앤드류 레드버와 팀 라이스의 뮤지컬의 특징은요, 송스루 뮤지컬입니다. 송스루라는 거는 대사가 없이 노래로만 가사가 전달이 됩니다. 뮤지컬이라는 게 참 음악 극이거든요.
영국처럼 연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사가 필요하다면은 아마 뮤지컬 배우를 많이 저희가 캐스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을 출연했던 요셉 역은 다 가수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송스루 뮤지컬이고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뮤지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네. 그런데 김성경 씨는 네. 가수 아니잖아요. 저요, 음반을 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그 송정미 사모님이랑 같이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CCM 음반을 냈었고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많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성격상 네. 나는 가수예요? 어디예요? 소속은 어디예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원래 소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뮤지컬 배우라는 게 제가 좀, 놀란 게 뮤지컬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태왕사신기라는 데서 나왔는데 네. 그녀는 누구인가? 라고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뮤지컬을 했는데 그녀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거는 세상은 참 그래요. 제가 보면 단정 짓기 원하고 선을 긋기 원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뮤지컬 배우고 이 사람은 뭐해.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바뀌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저기는 여러 가지를 다 멀티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랑 안 맞아서 뭐 MC도 보기도 하고 이게 안 맞아서 리포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능부터 모든 그 배우나 가수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훈련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뮤지컬로 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뮤지컬 쪽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이제 태왕사신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영화로 나왔던 써니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뮤지컬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 또 다 서로 왕래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수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게 조금 불편한 거 많이 불편해요. 힘든 거. 예, 저는 많이 불편해요. 그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세상은 잘한다고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모자람이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쪽으로 많이 이입을 시켜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되게 많이 큰 가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그걸 이제 많이 가미를 시켜서 그쪽으로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도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노래도 열심히 지금 막 가사 외우고 노래 외우고 그래도 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레이터가 3명이잖아요. 김성경 씨, 최정원 씨, 리사. 노래를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탑입니다.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고 김성경, 최정원은 사실 뮤지컬에 우리 한국 뮤지컬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가장 베테랑이고 이 요셉 어메이징에서 나레이터의 노래가 22곡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온 역할이 바로 이 나레이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나레이터가 그게 중심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성경 씨나 또는 최정원 씨 같은 어떤 베테랑 배우가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야말로 엄마 역할이네요. 그렇죠. 저만 잘하면 돼요. 다들 잘하고 있고요. 저만 잘해서 아이들을 제가 폐가 안 되게 이렇게 잘만 하면 그러면 뭐 저희 공연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노란 초록 파란 자녀와 검정 오렌지 분홍 루비 올린 고동 보라 파크색 은색 하늘 파란 흰색 진홍색 장밋빛 빨강 연두색 레몬색 초록과 노란 금색 흰색 핑크색 빨강.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명세만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궁금한데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무대에 오르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작품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지금 생각을 들거든요. 작품이 한 차례 공연이 된 적이 있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때는 사실 정식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금쯤, 왜냐면, 예전에는 외국에서 그런 공연을, 팬텀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정식으로 이제,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뮤지컬의 그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로열티를 지급했는데, 요즘 이제 그 불법 다운받는 것처럼, 네. 사실은,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사실 정식 허락을 받지 않고 올라간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그렇게 한번 올라가긴 했었어요. 올랐는데 이제 너무 작품이 귀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갖춰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와중에 우리 박 대표님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작품을 가져오는 시간이. 로열티를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죠.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죠. 왜 그런 우리한테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와서 또 우리는 안 준다. 그거를 설득시킨 분이 바로 우리 박 대표님이시고 그 설득 중간에 이제 그걸 행하신 분이 아마 성령님과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해서 요번에 올라가게 된 거고 이게 다른 작품은 괜찮아요. 전 개인적으로 캐치라든가 팬텀이라든가 다른 어떤 뮤지컬들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94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작품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당시도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스타들만 나왔었어요, 출연을. 가장 좋은 극장이죠, 세종문화회관. 1994년이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 그 뮤지컬의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작품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웨스트엔드에서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뮤지컬을 하는 분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한국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들어오기는 시장도 작고 그다음 비용은 또 예산상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지금 저희 작품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사실요. 무대, 조명, 음향, 의상도 1000벌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네, 1000피스가 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하기 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라이선스를 줄 때는 조건들이 따릅니다. 네. 보통은 오리지널 투어를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허가해 주는 게 하나의 어떤 룰처럼 돼 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프로덕션을 그러니까 미국 배우, 영국 배우 또는 그런 현지 배우들을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60명 정도가 되는 배우들을 한국에 모셔와서 세트를 배로 싣고 와서 항공, 숙박, 체제 모든 걸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국에서 소화할 만한 여력이 되진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고자 하는 또는 제작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걸 정식으로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게 오게 된 겁니다. 박 대표님은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2006년도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그때 뭐 그렇게 큰 흥행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약속은 지켰던 것 같아요. 네. 신뢰를 쌓으신 네, 거예요.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선뜻 허가를 해줬고 오리지널 투어가 하지 않고도 라이선스만 가지고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의상 스케치, 무대 디자인, 그다음 저희 스텝 리스트 다 보내주고 프로필까지 다 보내줬어요. 네, 그걸 다 보고 소위 말하는 검수를 하고 그러면 해도 좋다. 이래서 올라간 작품인 거죠. 그게 작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신경 많이 쓰요. 관련했군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국어로 바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사가 팀 라이스가 하나하나 검수를 하게 됩니다. 작품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오페라 유령, 캐츠, 아이다, 그 다음에 요셉 어메이징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참 힘겹고 까다로운 과정을 다 거치고 무대에 올리는 만큼 얼마나 뿌듯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힘겨워하는 과정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좀 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그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 힘든 거 어떻게 맨날 피하고 살아요. 그러나 뭘 힘든 게 이제 제작 파트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 제작자로서 많이 힘든 걸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누나처럼 따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든데 나까지 같이 힘들어. 그거 좀 힘들어. 세상에 어떻게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힘든 것을 견디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힘듦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묵묵히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솔직히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믿기 때문에 동생이 막 힘들어가지고 대표님이 막 이러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럼 뭐 견디던지 그냥 견디고 이겨보고 지내봐.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고통이나 모든 힘든 어려운 거요. 그걸로 인생의 전체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지나가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서프라이즈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매달렸던 게 벌써 해결이 됐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인생에서 많이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또 떨리는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고. 예. 성경 씨, 김성경 씨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 저는 마치 연세가 많아요. 도사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누가 그래요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사이비 교주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비 교주가 됐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아주 화류계 아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을 저를 키워주셨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상상치 못할 힘. 그래서 외부에서 저를 봤을 땐 굉장히 샤더녀 같고 뭘 믿고 저러냐고 하는데 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교제의 대상이고 제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근데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그래요. 무슨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전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친아빠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는 왜 나한테 내 손을 안 잡아주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쓰러진 자식을 손을 안 잡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손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세워주죠. 달래주죠. 근데 그 아이의 내적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무진장 많이 있었을 텐데에도 지금 잘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숨겨놓고 여기 성취된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박 대표님도 요새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이유? 요셉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요셉이 미쳤어요? 빠졌습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작품을 접하면서 그 따뜻함이었어요. 따뜻함이라는 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따뜻함을 상대방이 느끼고 제가 저의 따뜻함을 전한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물론 이제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해야 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죠. 그게 에너지가 따뜻함인데요. 저는 요셉이라는 그 극 중의 캐릭터를 보면서는 어떤 그 안에 주는 어떤 꿈이라는 그 메시지라든가 궁극적인 사랑 이런 것보다는 저에게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 분석하지 않은 그런 따뜻함을 느껴왔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좋고 뭐 또 스토리도 즐겁고 등장인물도 재밌고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거지만 그 본질적인 거는 그냥 따뜻함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따뜻함이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현대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Hostility to hospitality. 그러니까 접대. 이런 세상 속에서 hospitality, 배려, 따뜻함, 그걸로 옮겨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근데 굉장히 요셉의 영성에 가만히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셉. 이거 하면서, 정말, 이 포기하고 싶다. 그런 순간도 많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절대로 나 이건 포기 못해. 그랬던 이유. 포기를 해야만 한 상황도 있었고요. 또는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오게 한 게 무슨 힘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힘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많은 뮤지컬 제작자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탐을 냈었고요. 저도 그 경쟁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야만 하는 또 상황도 있었고요. 네. 사실상은 제가 작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뮤지컬을 제작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업을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더 이상 난 이 길을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또 우연이었어요. 이 작품이. 저도 모르게 미국에 지금 있는 카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MI. 네네. 거기에 이제 팬텀, 캐츠, 오페라 이런 뭐 많은 작품들을 프로듀싱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미국에. 저에겐 뭐 굉장히 오랜 지인이긴 한데 그 게리 맥베이라는 회장이 있으세요. 그분에게 통화를 했어요. 뭐 안부인사 겸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냐 통화를 했다가 저도 모르게 늘 꿈꿔왔던 작품인 요셉 어메이징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Why not? 그러더라고요. Why no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뭐 어떤 날짜, 뭐 어떻게 메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러면은 답신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벌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길을 갈아야 되는 것 같구나. 포기할 수는 없고. 근데도 그 뒤에도 이제 계획은 하고 이제 했지만 제작비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장소를 대관을 하고 배우들도 많고. 네, 배우들도 많고 연습도 해야죠. 뭐 무대, 조명, 음향, 세트, 의상, 또 홍보, 마케팅 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도 또 그게 해결이 돼요. 어떤 그 예지몽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셉이 어떤 그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기지이고 그다음 능력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요셉의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만 저도 이상하게 이 작품이 뭘 할 때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든가 고민하고 애를 태우고 할 때 꿈을 꾸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투자가 승인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극장이 이제 샤롯데 극장인데 샤롯데 시어터도 대관하기가 국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극장입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작품을 몇몇이 보면 다 대작들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샤롯데도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투자도 더 해주시고 그것도 저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귀결되는 건 하나님 뜻이 없었다면 안 됐던 거고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 작품을 올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김성경 씨에게도 많이 도움도 부탁을 드리고 제가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다해 당신께 충성을 바치옵니다.
그때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뭐 저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 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집 어린아이 우리 애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도 조달도 해보고 그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는 뭐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느끼지 않나 싶은데 저의 이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거 뭐 하루 세 끼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살 집이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견뎌온 건데 요셉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더 단단하게 하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 대표님 옆에는 위대한 여자 둘이 있었네. 아내가 있고 또 기도로 힘내주는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오늘처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지저스 크러쉬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에 제가 마리아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녹화 여기 하시기 전에 제가 가장 떨리는 부분이 교회 본당, 교회 본당, 교회 들어설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그 위에서 찬양을 드리거나 그럴 때 세상에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두렵고, 근데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 근데 지금도 이제 이 프로그램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눈물도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난 인연으로 이 동생에 대한 이렇게 정말 망해서 집도 없어지고 힘든 것들을 계속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면서 어쩜 이럴까. 근데 저게 끝은 아니겠지. 끝은 아닐 거야. 라고 왜냐면 사실은 지금도 뭐 이렇게 잘 살지는 않아요. 예, 저도 뭐 잘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근데 참 웃긴 게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걸 굳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뭔가가 이렇게 되겠는데, 제발 속으로 마음속으로 했죠. 동생아,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포기만 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계속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도움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교류를 나눴는데, 기특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자살하기 전에 나 한 번 좀 만나지. 내가 웃겨줄 수 있는데. 네. 자살을 거꾸로 한번 하면 살자예요. 그렇죠.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은 봐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죽음을 당해서 살아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자살 거꾸로 내가 자살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뒤바뀐 거예요. 그걸 한번 엎어놓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게 살자. 죽으려면 차라리 정말 이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욕심만 안 부린다면. 사람들이 패망하고 욕심만 부리고 엎어지고 자꾸 끝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박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한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렇죠. 봉사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두었을 때 보다 더 가치가 있고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를 잘 살기 원하고 내 스스로가 고급스러워지길 원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옆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주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지만 어쨌든 우리 박 대표님이 그걸 잘 견뎠으면 했는데 지금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사실 요셉 어메이징이 제가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열성문자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처음에 12월에 공연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공간보다 약간 조금 새로 지은 곳이고 좋긴 좋으나 그러나 저는 그게 사실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시간도 없고 극장도 그렇고 근데 역시 하나님이요. 참 고급스러우세요.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바꾸셔가지고 세상 쪽으로 그 누가 봐도 모자라지 않고 그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곳을 딱 바꿔주시고 누나 막 흥분해가지고 누나 투자 받았어. 몇십억 투자 받았어. 이러면 주여 당신이 하시는군요. 아버지가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갈수록 더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오세요. 다 오셔서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다 오셔서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오셔서 다 오셔서 여기에서 즐겁게 삶의 뭔가를 얻어가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는데 꼭 가야 되겠는데.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근데 김성경 씨는 여러 뮤지컬 작품을 해보셨고 무대에 서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열정을 내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용기 있는 이 무식한 용기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네. 하지만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아마 성서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랑 혈액형이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모세라든가 그럼 가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 뭐 보여줘야지 가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뮤지컬 그야말로 핫한 거네요. 네. 그래서 맘마미아도 하고 뭐 시카고도 하고 모두 하고 많이 잘했어요. 그 많은 작품을. 근데 그 작품 상황에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뮤지컬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CF를 찍으면 30대 초반인데 그 전에 이미 최정원 씨나 전수경 씨나 지금 박혜미 씨나 이런 분들은 애시당초 20대부터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냥 주시는 일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30대 초반인데 그들과 같은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초반기엔 저한테 좀 질투를 가지셨어요. 기분 좀 나쁘죠. 네, 기분 나쁘시죠. 왜냐면 그분들은 막 발차기 하나라도 100번 하고 했는데 저는 한 번 차고 가가지고 차고 이러니까. 근데 같은 계열에 뭐, 대열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지나갔는데,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훈련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 대열에 세워주셨을까? 아, 이게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다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저를 갖다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운 일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굳건히 그런 저의 일대기와 이 요셉 어메이징이 맞은 거죠. 여자 요셉이네. 저는 엄마. 요셉 엄마. 네. 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옆에서 네.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기도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저는 그게 좋아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을.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저 요즘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그분이 저한테도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얘 손을 잡고 요셉 너무 잘 된다. 야 어떻게 하니 너무 잘 된다. 근데 다른 작품 같이 근데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하니 그거 접어야 되니? 이런 꿈을 꿨어요. 네. 너무 신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야 요셉은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세상에 튀어나갈 때가 됐고요. 이제는 끌고 와서 보여주고 먹여주고 해주고 이래야지 돼요. 이제는 진출해야 돼요. 사실 조금 아쉬운 생각은 있네요. 영국 런던에서는 40년째 공연, 네. 지금도 공연하고 네. 있는 네. 작품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2달 공연하고 막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 그런데 2달 만에 이거 네. 빚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흥행을 해서 계속하고 지방도 가고 그렇죠. 계속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걸 두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있으니까. 되구나. 예, 그럼요. 가야죠.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작품의 제작자거든요. 작품을 이제 다음 주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는지 웰메이드 됐는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인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로 초조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달 동안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관객들이 와서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공연을 하도록 성원을 해주시면 올해 또 다른 장소에서라도 더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 이제 신앙인들이라도
지금 팬텀이나 캐치는 한국에서 만만하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몇 년간 10년간 이상으로. 하지만 그게 관객들의 힘이거든요. 제작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관객들이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과연 저는 이제 더 초조한 건 그렇습니다. 이 공연의 결과가 흥행이 돼서 또 그 다음 작가 이어가서 앞으로 10년 동안 저는 계속 이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말 귀한 작품을 우리 그 어떤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신앙적으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어떤 표본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많이 와서 봐주시고 또 다음 작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를 넌 크리스찬들도 가끔 본다고 그래요. 넌 크리스찬들이 이 요셉 어메이징을 봐야 할 이유?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입각한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재정비하고 있을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요소를 줄 수 있는 공연이에요. 지금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둡고 힘드냐. 존재는 뭐냐?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뭐지? 난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 앞은 이렇게 어둡고 나는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여기서 부각시키는 게 꿈과 희망이에요. 꿈과 희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꿈과 희망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품음으로 인해서 그게 커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서 속의 인물이지만 그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그는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자기의 고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출세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인내한다는 거 결국은 자기를 버렸던 가족을 다시 안아야 된다는 거 힘들면 마음적으로 선한 마음을 오히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이 뮤지컬을 잘 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바로 이 절망적인 자기의 환경 속에서 비전과 꿈을 꾸면서 희망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아주 멋진 한 남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고 듣다가 보면 자신에게도 소망과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런 쪽에서 가치를 좀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이거 말고 문화 사역자로서도 사역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뭐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혹시? 먼저. 저는 이렇게 내설만한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일막은 이제 막을 내렸다면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2막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있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다음에 소년소년 가장들 그런 아이들을 초대를 좀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게. 그 아이들은 분명히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가진 자의 나눔이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어떤 그 정신을 좀 해서 저희 신앙인 중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 1+1이죠. 뭐 소위 말해서 내가 티켓을 한 사면은 저희가 그 소외된 아이들을 그 동반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거를 지금 또 하고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네. 이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린 그 아이들이 정말 큰 꿈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서 정말 꿈을 갖게 된다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일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또 미래에 우리의 문화를 또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될 테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랑정원이라는 거기 홍보대사로 있는데 그 홍보대사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세상적으로. 근데 거기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문화하고 세터민들, 그리고 그 아이들, 우리들 학교라고요. 아이들 이제 거기 아이들 학교 방,
거기 이제 보일러 대주고 학교 이렇게 해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애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이런 그런 후원 그쪽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건 뭐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좀 한 2년 정도 쉰 것 같아요. 2년 정도 쉬었는데 그 전에 치유 모노드라마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공연이 이제 그녀만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름을 잃어버린 아줌마들에 대한 네,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당신도 울고 있나요라는 치유 모노드라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공연을 했었고, 근데 이제 스태프들한테는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네. 이제 화수 목까지는 무료 공연이고, 금토 일은 이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한 달 반은 혼자 계속 울었는데, 네.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노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부에 세족식을 넣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을시켜주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이런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제 치유 모노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없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막 그랬어요. 나 열심히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네가 돈 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제가 현재 이제 많이 현실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기 뭐 절도 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현상을 그저 이제 화제 뭐 어떤 이런 걸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돌려서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극 문호 쪽으로 이제 저 이외의 사람들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저는 그냥 받은 게 많아요. 그냥 돈은 없지만 받은 게 많아서 지금 모노드라마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참 귀하네요. 하여튼 네. 그것도 같이. 네, 그래서 제가 돈 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요새 어메지 잘 되면 할 거예요. 두 분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요.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공연을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으로 이 연극을 볼 수 있는지 마지막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들 수 있는 대로 짧게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요셉 어메이징은요, 잠실에 있습니다. 샤롯데 시어터라는, 잠실 여기서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티켓은 뭐 인터파크, 여기 들어가서, 미리 예약해야 미리 예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순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현장에서는 사기가 많이 힘들죠. 현장에서는 매진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좌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네. 2개월이 아니라 한 20년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 고난의 인생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참 살기 힘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요셉 아마 자살 생각했더라면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꾸었으며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이번에 뮤지컬 한번 보시고 함께 용기 얻고 또 상처도 치유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외롭지 마, 두렵지 않아. 내 마음 속에 꿈이 있으니 모든 사람 아니라 해도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